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꾸준히 물어보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쓰다 보니까는 아이클라우드 용량이 부족해서 이거 백업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용량을 올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아이클라우드 용량 관리하기 그리고 추가 용량을 구입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클라우드는 여러분의 애플 계정당 5기가가 주어지는 온라인상에 있는 공간이죠.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5기가라는 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사실상 그냥 안 쓰고도 지낼 수가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용량을 구입해서 저는 2테라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건 대체 언제냐? 크게 보자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이클라우드 사진 보관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첩에 있는 내용, 거기에 있는 거를 이 설정에서 아이클라우드 사진 이걸 켜서 아이클라우드 사진 보관함이 활성화된 상태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게 모두 온라인상으로 업로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클라우드 상에 거대한 네트워크 사진첩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다 동일한 사진첩을 갖고 관리도 할 수 있고 변경사항도 공유할 수가 있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사진들 많이 찍고 동영상 많이 찍으니까 5기가 정도는 그냥 우습게 차버릴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이클라우드 사진 보관함이 좋아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4만 장이 넘는 사진을 전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사진만 200기가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소모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요, 기기별 백업 용량입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복원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아이클라우드 백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온라인에서 그냥 백업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복원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평소에 사용하는 앱이나 저장한 데이터에 따라서 이 백업 데이터가 몇십 기가 이상으로 막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애플 기기가 한 대가 아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게 백업 데이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든요. 금방 본인의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볼 때 세 번째는요, 앱별 데이터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입니다. 앱에 따라서 이 세이브 데이터 아니면 작업 데이터 같은 거를 이 아이클라우드 상 또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연결된 폴더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는 이 아이클라우드란 이 방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온라인의 외장 하드라고 보면 되는데, 자료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용량을 차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파일을 올려놔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용량이 조금씩 차지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클라우드 용량은 채워지고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애플 기기에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상단부에 있는 본인의 애플 계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 하단부에 아이클라우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아이클라우드 용량 상황 그리고 얼만큼을 사용했는가 라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2테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00기가 정도를 사용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기가와 그 이상의 2테라 요금제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가족 공유로도 용량을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용량 이번 기회에 올릴래 라고 생각할 때는 고용량으로 해서 가족 공유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 관리를 눌러보시면 저장 공간 요금제 변경 이렇게 메뉴가 있기 때문에 얼마짜리 내가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 무료인지 아니면 이렇게 추가 옵션을 통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본인의 플랜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사실 너무 헤프의 용량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나는 그래도 용량을 조금 타이트하게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요 저장 공간 하단부에 있는 현재 사용 내역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사진에 지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아니면 다른 뭔가 앱에 들어있는 저장 공간이 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많이 먹고 있네? 라는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진만 저는 200기가 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최소한 1100원짜리 뭐 50기가짜리도 한번 시작해 보시던지, 아니면 200기가 정도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커피값 한 잔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선에서 이제 약간 타협을 보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싫다, 나는 온라인 백업을 이렇게 아이클라우드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진 탭 누르셔갖고 비활성화 및 삭제해주세요. 그러면 아이클라우드에 사진 백업되는 것도 꺼지고 용량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걸 거기에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오프라인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수시로 사진을 백업해 놓는다, 아니면 구글 포토로 백업을 시켜놓는다, 원드라이브, 드롭박스 뭐 이런 식으로 대체제의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을 하면서 사진첩 기능은 정말 임시로 그때그때 쓴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백업 문제. 백업 문제 큽니다. 백업 이 내역을 한번 눌러보세요. 저도 지금 25.5기가라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백업 용량이 되게 적잖아요. 저는 이 기계별로 백업할 수 있는 내역을 조절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폰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폰 내용을 눌러보시면요, 본인의 현재 백업 크기가 나오고 다음번에 백업할 때는 얼마가 될 거다라는 이런 예상치가 나오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설정을 안 해놓고 그냥 무작정 쓰다 보면요, 이게 몇십 기가씩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 앱별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영상 같은 자료들을 특정 앱에다가 잔뜩 넣어놨다, 엔플레이어에다가 영화 같은 걸 잔뜩 넣어놨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백업할 때 그 자료까지도 같이 온라인에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굳이 복원돼야 될 필요는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mp3 파일 같은 거 아니면 자료 파일 같은 거를 내가 그냥 그때 필요해서 넣어놓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부에 있는 특정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앱들의 중요도가 좀 낮은 경우는 과감하게 백업에서 제외를 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엔플레이어 같은 거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엔플레이어 백업을 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복원할 때 굳이 데이터 자료까지 필요 없는 건 다 꺼줍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음 백업 크기가 훨씬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몇십 기가에서 이게 몇백 메가로까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백업을 날려주는 거예요. 이 하단부에 있는 백업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이 기기에 백업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거든요.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고, 자, 그렇게 되면요, 이 백업 데이터에 용량 잡아먹고 있는 게 확 없어져 버리죠.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적은 용량으로 백업해주면 되거든요. 자, 아이클라우드 탭으로 돌아가시면 하단부에 이제 아이클라우드 백업이 이렇게 꺼져 있다고 나올 거예요. 그걸 들어가셔서 다시 백업을 켜줍니다. 이렇게 백업 시작 해주고요, 지금 백업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내가 필요 없는 용량이 좀 큰 앱들은 제외하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새 백업은요, 타이트하게 용량이 줄어있는 그런 버전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용만 간편하게 새로운 백업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냥 꺼져 있는 상태에서요, 그냥 아이튠즈를 통해서 오프라인 백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의에 맞춰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이클라우드의 이 저장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 저장 공간 관리 탭의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특정 앱들,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얼만큼 자료를 먹고 있다라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앱을 눌러봐서 내부에 얼만큼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큰 파일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특정 데이터만 지워줘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 코딩 배우기라는 데이터 200메가가 넘으니까 요거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요거 특정 데이터만 삭제를 해도요, 그때그때 필요 없는 찌꺼기나 큰 파일들을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도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큰 파일을 전에 올려놨다거나, 특히 맥이랑 같이 쓰시는 분들 큰 파일이 올라가서 내 아이클라우드를 잡아먹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스와이프해서 삭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틈틈이 해주시는 것도 용량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요,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관리하고 조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뭐 결제를 해야 된다, 얼마큼 용량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개인마다 사용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해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 방식을 찾으셔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여러분의 자료 환경을 온라인에 또는 오프라인에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